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가 뭐다라는 거를 일단은 배웠어요. 자, 우리 전 단원에서는 이산 확률 변수가 있었죠. 이산 확률 변수에서 나오는 분포 중에 기억나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데 이항 분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항 분포 표현 어떻게 하죠? 이렇게 표현해요. 맞아요. 자,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잖아요. 얘네들 중에서 가장 또 대표적인 분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배우는 정규 분포라는 거예요. 자, 정규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 바로 위에 써 있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연속 확률 변수에서 대표를 가지고 있는 얘는 도대체 뭐냐, 이걸 지금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자, 정규라는 말이 좀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기에 정규 분포는 표현을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요. 앞에다가 얘는 횟수와 확률이었죠. 근데 얘는 뭐라고 쓰냐면 평균과 그 다음에 얘는 분산을 씁니다. 근데 이거는 방법이에요. 꼭 분산 이렇게 쓰지도 않고요. 표준 편차의 제곱의 꼴로 씁니다. 우리도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요. 자, 얘랑은 표현 방법이 좀 다르죠. 그쵸? 그때 이 앞에 n이라고 하는 게 노멀의 약자예요. 근데 그걸 정규라고 해석해서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겠지만 사실 이거는 이상적인 아니면 뭐 일반적인, 이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니면 뭐 보통의 이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현상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이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이걸 수학자들이 통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자료가 부족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웬만한 사회적 현상은 일반적으로 평균과 분산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포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정규 분포. 그게 뭐지? 자, 예를 들어서 x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자면 손가락의 길이 같은 걸 한번 잡아봅시다. 손가락의 길이. 그러면 0cm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길 수도 있겠죠. 30cm라고 합시다. 어떤 손가락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웬만하면 우리가 이 길이가 거의 평균적으로 몇 cm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7cm야.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평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료를 다 집계해서 얘네들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전교생의 키나 몸무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연속적인 값들을 잡을 건데 얘네들은 하나의 실수값이 아니라 하나의 정수나 이렇게 유한계의 값이 아니라 전체 실수의 값을 가질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우리 몸무게가 한 70kg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속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겪는 많은 일들은 일반적으로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이고 보통이고 대표성을 띠는 이 정규 분포 얘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다시 한번 쳐다볼 겁니다. 자, 한번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이에요. 자, 우리 정규 분포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n, 평균, 분산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런 곡선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걸 수학하는 사람들이 다 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가운데 당연히 평균 주변에 가장 많은 도수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위에가 불룩하게 솟아있는 종의 모양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서는 얘네들은 웬만하면 다 좌우 대칭적으로 생겼을 거야. 그렇겠죠. 가운데를 기점으로. 그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 놨어요. 어때요, 식? 너무 복잡하죠. 그쵸? 선생님도 이거를 외우긴 하지만 사실 쓸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왜냐면 이거 넓이를 구하는 거는 또 나중에 배우는 적분인데요. 이 식도 어려운데 그걸 갖고 적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됐습니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분석을 하고 이 식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 모양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볼까? 자, 이 수학자들이 만든 이 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fx의 루트 2파이의 시그마 분의 1에 여러분 이런 거 잘 눈에 들어오지 않죠? 예, 그 다음에 2는 뭐지?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다 이런 식이 있어요. 이때 2라는 거는요 무리수거든요. 자, 이과 학생들은 배우게 되는 자연상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문과 학생들은. 자, 자연산수여서 2.718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이런 떨어지지 않는 무한한 소수로 표현되는 무리수예요. 그 수가 밑에 밑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중에 이제 이과 학생들은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해볼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그래프거든요. 문과 학생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0을 기점으로 이렇게 좌우 대칭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싶지 않죠? 예, 맞아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식을 가지고 조작을 해요. X축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분모에도 무언가를 받쳐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도 어떤 숫자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거의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구나까지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 모양은 m이라는 평균에 대하여 대칭이구나. 이것만 잘 잡아주셔도 해석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요거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자, 일단은 얘네들이 종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쵸? 그래서 얘는 y는 fx는 종 모양의 그래프이다. 됐습니까? 자, 종 모양을 가지고 있다. 뭐 보아 구렁이처럼 생겼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종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체 실수와 그 다음에 얘 사이의 넓이가 1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x축과 y는 fx 사이의 넓이가 1이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아까는 범위가 있었잖아요. 끝과 끝이 있었죠. 근데 얘는 끝 없이 계속 이어지는 곡선이에요. 이걸 나중에 대학교에 가면은 이상적분이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끝에부터 끝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어떻게 된다? 그 넓이가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얘의 넓이가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fx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지 않죠. 그쵸? 그래서 우리 이때 뭐라고 하냐면 x축은 점근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점근선이 무슨 소리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밑으로 뚫고 내려오는 경우는 없어요. x축은 그냥 전체적으로 감싸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걸 안 썼네. 네 번째. 사실 이게 두 번째로 정리가 됐었는데요. m에 대하여 대칭이다. x가 m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x가 m일 때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종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쌤 이거 얘기 한번 해볼까? 이 최대값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 자, 이 식을 보고 싶지도 않은데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x 자리에 m을 한번 대입해 볼래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식 한번 보세요. 여기 x 자리에 쌤이 m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제로가 돼요. 2라는 어쨌든 숫자거든요. 숫자에 제로 제곱이 되면 얘는 1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요 물음표에 해당하는 값은 뭐가 될 거냐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시그마 값이 커지면 전체 값은 줄어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종 모양의 불룩한 부분이 내려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이 작아지면 이 전체 값은 커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겠죠. 굳이 이 식을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쌤이 그냥 이 식이 정확하게 이 값이 얼마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방금 우리는 정규 분포는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았어. 이렇게. 맞죠?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잘 안 맞죠, 대칭이. 원래 여러분들 대칭 딱 맞게 그려야 돼요. 자, 요렇게. 자, 그리고 우리 가운데가 얼마라는 거? 아니, 가운데가 아니다. 가운데가 m이라는 거.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모양만 사실 알아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m은 일정하고요. 얘가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금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 위에 있는 이 값이 뭐라고 했냐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얘가 변하면 이 그래프의 불룩한 부분이 변할 거예요. 맞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식을 하나 이렇게 써볼게. 자, 평균은 변하지 않았어요. 즉, 대칭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가 위로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처음 그래프, 여기를 시그마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것을 시그마, 얘가 1이라고 하고 이거 2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큰 값이겠어요? 대소관계. 어렵죠? 다시. 지금 이 값이 더 올라갔어요. 맞아요? 이 값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더 작아졌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 값이 작아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감이 안 오지. 숫자로 가볼까? 만약 얘가 1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0.5 같은 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얘가 좀 더 주저앉았어. 이렇게. 그리고 이걸 쌤이 시그마 3라고 할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같이 되는 거예요. 얘보다 어때요? 표준 편차가 더 커진 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봐봐. 표준 편차가 크다 작다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요. 퍼진 정도였어. 퍼진 정도가 커진다 작아진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퍼진 정도를 뜻하는 게 바로 편차를 제곱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얘 같은 경우에는 봐봐 편차가 작잖아. 편차가 작아서 나온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주변에 더 많은 것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따라서 평균 주변으로 불룩 솟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 초록색은 평균이 아닌 곳도 많고 여기도 많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흩어진 정도가 더 커진 거예요. 편차가 더 커진 겁니다. 즉 분산이 커진 거고 표준 편차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얘네들의 표준 편차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이때 우리가 분포가 고르다라는 말을 써요. 자, 분포가 고르다 그러면 왠지 편편해야지 고르다라는 표현을 쓸 것 같잖아. 그게 아니에요. 평균 주변에 많은 것들이 모여 있는 게 분포가 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얘네들보다 분포가 고르다. 자, 쌤이 여러분들한테 너 지금 만약 평균이 70점이야? 그랬는데 니네 점수가 70점, 71점, 71점, 72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럼 뭐라고 말할 거냐면 성적 되게 고르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겁니다. 평균 주변에 많은 도수가 모여 있는 게 분포가 고르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거야? 또 여러분들한테 빵점 100점, 빵점 100점 이렇게 맞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너 편차가 심해? 라는 말을 쓰겠죠. 맞아요. 그래서 빵점도 많고 100점도 많아. 그러면 우리는 분포가 고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그마가 일정하고 m이 변할 때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그마가 일정하대요. 자, 얘가 m인데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이 폭을 결정해요. 위로 불룩 솟거나 아니면 주저앉거나. 맞아요. 그런데 걔는 일정하대요. 그러면 그냥 얘는 고정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게 바로 m이 변할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쌤이 이거를 m을 변화시켜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게요. 결국 여러분들한테 그치 복사하기 붙여넣기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M2라고 하고 얘를 M1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오른쪽 왼쪽 X축으로 이동한 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가 변할 때는 이 폭은 변함 없고요. 이거 두 개 가지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결정할 수 있구나. 얘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 n. 쌤 분명 정규분포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맞죠? m하고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확률 변수 x의 정규분포 곡선에서 보기에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곡선은 그리고 시작을 해야죠. 한번 그려볼까? 어떻게 그려? 이렇게 종 모양으로 그린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대칭인데 얼마에서? 평균에서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까지 기억나죠? 예. 그 다음에 좌우 대칭적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그 넓이가 얼마라는 것도 했어요. 1이야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요 절반과 요 절반도 당연히 대칭이죠. 넓이가 둘이 같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기억은 확률을 구할 건데 x가 m보다 작거나 같다를 잡아달래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 m이 여기 있잖아. 그럼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거 맞아요? 왼쪽? 그거의 확률이 얼마니에요? 자, 여러분 이거 확률 얼마예요? 딱 절반이지. 그러니까 0.5가 되는 거 오케이 기억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쌤 설명한 내용이에요. 시그마가 일정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 폭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 폭 자체가 일정할 때 m이 뭐죠? 평균이 작아지면이 왼쪽으로 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틀렸죠? 예, 어떻게 가야 돼요? 왼쪽으로 이동해야지 m이 작아지는 겁니다. 평균이 작은 값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m이 더 작아진다는 말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곡선 모양이 변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평균이 이쪽으로 이동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디귿. 이번엔 평균이 일정할 때 그때 시그마가 커지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에 주의해야 되는데 그냥 넋놓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뭐냐면 표준 편차가 커졌대요.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말은 퍼진 정도가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에서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생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시그마가 커진다는 말은 분산이 커졌다는 얘기고 더 많이 퍼져서 분포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퍼진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곡선의 중앙 부분이 높아지면서 좁아집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줘야 돼? 낮아지면서 그 다음에 넓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맞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답은 어떻게 된다? 기억만 답이 되겠습니다. 까지 곡선 분포 요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좋은 이야기였죠. 예,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2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38의 4의 제곱을 따를 때 그때 이거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때 a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얘를 알려주면요. 곡선의 대략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자, 그러면 가운데가 얼마란 얘기야? 가운데가 38이란 얘기입니다. 선생님, 4의 제곱이라는 거는 분산이잖아요. 분산을 여기서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 2차 함수에서 y는 x제곱이 이렇게 그리고 y는 x, 2x제곱도 그냥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대략은 비교할 때는 비교해서 그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만 놔두면 4는 그냥 4구나 라고 생각해주고 가운데 값 38만 잘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평균, 이 자리를 분산이라고 잡아주죠. 그리고 자,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걸 해석할 건데 지금 여기 양끝 값을 보세요. 지금 쌤이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요. 두 개를 빼봐. a 플러스 3에서 a 마이너스 1을 빼잖아? 그러면
항상 A가 뭐든 간 4예요. 즉, 이 길이가 무조건 4예요. 그러니까 4만큼 이렇게 잡았을 때 A에 따라서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보이세요? 다시. 얘가 A-1이야. 그 다음 얘가 A 플러스 3이야. 그럼 요 간격이 4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찍 움직여. 그러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가 언제 최대가 될 때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내가 쭉 움직여.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굵은 부분, 그쵸? 위로 볼록한 이 종 모양의 이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데가 이 범위 속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정가운데에 들어가야지만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라는 걸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은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M에 대하여 최대값을 갖는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즉, 내가 얘를 이동을 해서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 4, 그리고 딱 정확하게, 선생님 정확하지가 않네요. 요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자, 요만큼이 정확하게 2등분 되면서 얘를 포함할 때, 최대값을 포함할 때 이 넓이가 최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요 끝값을 잡아주면 얘 A-1이고요. 얘는 A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의 평균값, 가운데 값이 38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 잡아주면 A-2라고 A 플러스 3을 2로 나눠. 그게 평균이지. 걔가 얼마 나와야 돼? 38.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2A 플러스 1에 2로 나누면 38이 되고요. 자, 요거 약분해주니까 A 플러스 1이 38이죠. 그래서 A 값 얼마면 딱 된다? 37이면 가운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요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3번으로 또 그래프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가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얘를 따르고 그 다음 여러분들 복잡하게 쓰여 있는 거 나왔습니다. 겁먹지 말고요. 이거 차근차근 분석해야 되는데, 자, X가 M을 기점으로 시그마만큼 마이너스, 그 다음 얘는 시그마 플러스예요. 아, 원래 정규 분포는 M에 대하여 대칭이잖아. 근데 그 대칭에서 뺀 거랑 더한 값이 같아요. 시그마만큼. 맞죠? 예, 그래서 이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이게 X축이에요. 가운데가 M이죠. 자, 그러면 내가 요만큼 시그마만큼 왼쪽으로 이동하면 여기 M- 시그마겠다. 맞죠? 그 다음에 똑같은 길이만큼. 그럼 얘는 M 플러스 시그마. 이거. 그랬을 때 얘하고 얘 사이에 확률이 A라는 건 넓이가 A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쌤 여기 요렇게 잡았을 때 사실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예, 같다고 생각하세요. 둘이 같은 넓이입니다. 예, 그랬을 때 얘네들의 확률이 A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얘가 A래요. 근데 이 선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럼 얘가 요만큼이 2분의 A 맞아요? 됐죠? 그 다음 요만큼도 2분의 A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 둘이 더해서 A니까 딱 얘네들은 절반씩 가져갔을 겁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거 해석해 볼게요. 자, 얘는요. 같은 숫자를 또 빼고 더했어요. 근데 이번엔 2시그마입니다. 그러면 요 간격에서 한 번 더 가야죠. 그럼 얘가 M-2시그마. 그 다음 얘도 한 번 더 가면 얘가 M 플러스 2시그마.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전체 넓이가 이게 여기가 얼마래요? B래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이 전체가 B란 얘기예요. 따라서 요걸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요만큼이 2분의 B가 되는 거죠. 요만큼. 맞아요? 요만큼이 2분의 B가 되고요. 마찬가지 그만큼이 2분의 B가 된다는 겁니다. 자, 표현하기 복잡해져서 쌤 대충 이제 그림으로 밝혀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해줘야 되는 건 나는 얘를 표현해 줬으면 좋겠대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M 플러스 시그마부터 시작입니다. M 플러스 시그마 어디 있죠? 여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n 플러스 2 시그마 여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요 부분을 내가 넓이를 A와 B로 표현해 달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만큼이 A였는데 그 중에 절반은 2분의 A였고요. 여기가 B였는데 이 절반이 2분의 B였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노란색은 2분의 B에서 2분의 A를 빼주면 되는 거. 이해되세요? 맞아. 그림의 대칭성상 얘는 2분의 A, B에서 2분의 A를 빼주면 요만큼이 남겠구나. 가르쳐준 정보를 잘 쪼개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칭이라는 거 이용하시면 얘네들 표현해볼까? 2분의 1에 B-A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K값은 2분의 1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의 대칭을 이용해가지고 넓이 구하는 문제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예.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제 3번입니다. 자,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정규 분포 m에서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했고요. 분산을 구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은 이 자리를 가르쳐 준 거 맞아요? 이게 분산인지 그러니까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예요. 이 자리가 분산이야. 그런데 분산 표현은 이렇게 해.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9구나. 됐어요. 요걸로 일단은 우리 시그마 제곱은 9고요. 시그마는 당연히 이 중에 양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3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물어볼 건데 이거는 확률을 구할 건데 두 확률이 같대요. 근데 부등호 방향도 다르고요. 그 다음 숫자도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하나가 20이고요. 하나가 40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20보다 작고요. 이쪽. 그 다음에 하나는 40보다 큽니다. 근데 그 둘의 넓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확률이 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규 분포는 종 모양으로 생겼다며. 그럼 여기서 얘가 종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으려면 이 20과 40이 평균에 대하여 완벽히 대칭성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의 평균이 m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m값 구할 수 있어요. 20하고 40을 더해서 2로 나눈 거. 그러니까 30이 바로 m이구나. 이 모양을 가지고 20과 40의 중앙에 그때 평균이 잡히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30 들어가고요. 여기에 표준편차 3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33이죠. 그쵸? 그 다음에 평균 30 들어가고요. 시그마 3 들어가면 여기 들어갈 말은 36이에요. 이 표를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할 때 자, m하고 시그마에다가는 우리 구한 값을 다 쓰세요. 그럼 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이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쓸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원하는 건 24에서부터 x가 33까지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정규 분포 곡선 이렇게 생겼고요. 가운데 값이 평균인데 평균 구했어. 평균 얼마라고 구했지? 30이라고 구했어요. 맞습니까? 그쵸?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24에서부터 어디까지? 33까지. 여기에 넓이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쵸? 이때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게 바로 그 대칭성이라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정보를 보면 얘는 30으로 아예 기본으로 잡혀 있어요. 30에서부터 요 x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즉, 이걸 해석해 보면 P 30에서부터 x가 x자리에 33 집어넣어봐. 걔가 0.3413이다. 이렇게 써준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 얘는 P 30은 기본값 30 고정. 그 다음에 이 자리에 36이 들어가. 걔가 얼마라는 거야? 0.4772라는 거지. 이렇게 가르쳐준 표예요. 그걸 가지고 이 넓이를 구하자 이 얘기입니다.
얘는 시작을 다 30부터로 잡아줬으니까 나는 30보다 이전에 있는 24를 30보다 큰 숫자로 바꿔서 얘랑 같아지는 그 넓이가 어디쯤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눌게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P 24에서부터 기준이 30이니까 30, 그 다음 P 30에서부터 X가 33 이렇게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얘랑 똑같은 거 대칭 형태로 잡아주면 이거 6 차이 나니까 여기 6 차이 나면 이 넓이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얼마? 36일 때 이 넓이는 대칭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30에서부터 x가 36으로 바꾸어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게 끝이에요. 자, 이제 이거는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얼마? 0.477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0.3413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자, 뒤에서부터 5, 8, 그 다음에 1, 8. 네, 그래서 8185 이렇게 확률의 값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 항상 나오는 형태니까요. 이렇게 표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